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더위에 잠 못 드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41도를 넘어선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에펠탑 철골이 변형이 되면서 입구가 폐쇄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에펠탑이 변형될 정도면 철도 선로가 변형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도로나 주차장 파손, 전송망 이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폭염에 노동 생산성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섭씨 33도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 능력의 50%를 상실한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데 폭염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또 지금 우리 농가에서도 가축 폐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피할 곳 없는 가축 동물들, 농업과 수산업 모든 분야에 큰 위협이자 많은 경제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폭염은 최대한 피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면 부족에 더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 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책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 읽기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읽는 시간, 읽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책 코너 마련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이것이 끝이고 긴 폭염이 온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상청에선 아직 공식적으로 이것의 종료를 발표한 바가 없다. 아직 종료를 선언하기엔 섣부르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여러 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는 기상현상의 일종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농업계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농수산 이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농업 부분 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애초에 내놓은 추경안은 1,862억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리시설하고 이제 배수 개선 등이 한 1,000억 원 가량, 그리고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나 농촌 용수 개발 등에 한 370억 정도, 이렇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농업계로부터 날뜬 비판을 좀 받았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국회 농해수위가 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4천억 원 넘게 정액해서 예결위로 지금 넘겨보낸 상황입니다. 예, 물론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남아있긴 한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우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차액 지원에 364억 원 정도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시설론과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에 42억 원, 지난해 말로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168억 원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콩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예산이라고 해서 2,330억 원 정도 가량이, 그리고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에 39억 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예산에 190억 원 정도 가량도 정액에서 예결위로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1차 추경 때도 요구했던 사안들 같은데요. 전기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전의 적자도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료는 물론이고 또 축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과 달리 시설하우스나 축사 그리고 양식장 등에서도 또 전기를 많이 쓰는데 예. 아주 단순하게 축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생산 비중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사료비이고 그 다음이 바로 전기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축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기료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은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번 추경에서는 이들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게 농축산업계의 요구겠군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 형태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이걸 쓸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과 축협이 있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이 하나로마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생필품도 구매하기도 하고요. 영농자재도 구매하기도 하는 곳인데 그래서 농촌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편의를 고려해서는 전면적으로 풀어주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읍면 지역이라도 농축협 사업장 그러니까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좀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뜬금없이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철새가 이제 북상하고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면서 위기 단계도 평시로 낮춰놓은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경남 김해 소재의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지금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가축을 키우려면 축산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 이런 농가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번 농가 같은 경우는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이라고 하고요.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방역시설 미설치나 방역 수칙 미준수 같은 방역 관리도 미흡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가축 좀 키우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산법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물론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마리수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벌을 받게 되네요.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키우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키우면은 축산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요.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질병이 또 발생해서 살처분이 진행되게 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평가액의 30%를 감액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방역 조치를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하면은 감액이 또 거기서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서 전남 강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건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7일이었습니다. 전남 강진 소재의 가금 거래 상인 토종닭 계류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과거에도 하절기 그러니까 6, 7월에는 발생 사례가 있었고 8월로 넘어가면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를 감안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우려는 있는 것이니까요. 철저한 방역 관리는 여전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더 이상 확산 소식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농어민 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재미있고 유쾌하게 때로는 깊고 진지하게 책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루틴 속 작은 지적 충전소가 될 이시안을 읽는 사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시안 교수님은 네.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워낙 북투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직접 어떤 코너가 될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책 하나를 선정을 해서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코너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들으시는 분은 이 시간이 지나면 나 책 하나를 읽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좀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 듣는 것만으로도 한 권 읽는 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걸 지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책을 빙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수다를 좀 떨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게 될 그런 코너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려면 또 이제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많이들 좀 도와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 코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좋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세상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저희 함께 할 텐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주변을 보면요. 네. 책을 쓰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전히 읽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책을 쓰시려는 분인가요? 읽으시려는 저는 분인가요? 읽는 아직은 네. 1, 2년만 있으면 또 저는 그 책을 쓰기에는 깜냥이 네.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유,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책을 쓰고 대중들이 책을 읽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책을 쓰고 전문가들만 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 그런 얘기가 요즘에 나오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책 읽고만 있기에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현대인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뭐 AI를 잘 다루기 위해서 지금 AI 사용법을 익혀야지 언제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체물들도 많아요.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요약본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AI를 잘 다루려면 사실은 AI를 계속 뭐 사용법이 뭐지 이런 거를 다룰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AI는 그 질문 기반이기 때문에 질문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합 지식의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일단 질문을 잘 하려면 네. 지식이 있어야 한다. 네. 옛날처럼 뭐 엑셀이나 PPT 쓰듯이 그렇게 뭐 단축키를 쓰고 그러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만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만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실은 책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확률이 높은 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내가 책을 바탕으로 좀 더 다른 질문,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질문하면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시대의 경쟁력은 책에서 찾아야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 지금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새벽 방송이 끝나면은 네. 잠깐 짬이 나요. 다음 라디오 뉴스 할 때까지 네. 짬이 나는데 아, 그때 조용하게 책을 읽는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그 나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은데 교수님도 책을 소개하시는 걸 보면은 많이 읽으실 것 같지만 또 완독을 하시니까 네. 자세하게 소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얼마나 읽으시고 또 완독하고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완독하는 비결이요? 네. 네, 있습니다. 입금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좀 방송에서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제 너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고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금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와, 책 네. 읽는데 돈까지 주는 거네요. 너무 좋죠. 네. 근데 이건 좀 농담처럼 말씀드렸고요.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은 아니니까. 근데 네. 제가 입금이라고 말씀드린 건 마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읽어야지. 내가 이 책을 언젠간 다 읽어야지. 그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아, 네.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만 있을 뿐이지 내일은 항상 저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읽어야지 이런 건 안 되고요. 언제까지 읽어야지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럼 혼자 읽을 때도 이걸 언제까지 읽어야지라는 그런 기한을 좀 설정을 해두면 네. 빨리 잘 읽게 되겠네요. 그럼요. 그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네.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 아, 평생의 숙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 하면 바디 프로필 사진이 예정돼 있다거나 무슨 대회 나간다거나. 결혼식이 있다거나.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있으면은 해요. 그 연예인들 다이어트 되게 잘하네라고 하지만 연예인들도 실제로 언제까지 크랭킹 들어간다 이런 마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도 10년을 살을 못 빼다가 네. 결혼식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확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책도 마감을 자기가 정해놔야 되는데 근데 뭐 3일 있다 12시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자기가 그 마감을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 마감이 네. 나와의 약속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지켜지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과의 약속을 하면 돼요. 그게 오. SNS 같은 데를 통해서 네.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책 읽는 거 올린다라든가 그게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그 굉장히 긴 리뷰를 쓴다가 아니라 내가 읽은 책을 사진 찍어서 올린다 정도만 해도 내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SNS 같은 걸 통해서 남과의 약속을 하시라는 거죠. 좋은 팁인데요. 네. 그럼 교수님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읽으시나요? 근데 읽어야 되는 책 자체가 그러니까 너튜브를 통해서 한두 권 정도 소개해야 되고 그 방송에서 또 한두 권 정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세 권에서 네 권 정도는 일주일에 일주일에 세네 권씩은 읽어야 돼요. 와, 진짜 많이 읽네요. 네. 거의 이틀 하루에 하나는 그렇죠, 읽어야 그렇죠. 되네요. 네. 그게 역시 입금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권 정도 그 목표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청취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책 완독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으로 같이 읽어볼 시간, 읽어볼 책은 어떤 건가요? 일단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이니까 이 코너가 황금 코너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 책으로 많이 뽑는 그런 책이거든요. 잘 알려진 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 선정해봤습니다. 연금술사. 네. 이거 저도 어릴 때 네. 읽어본 건데 네. 지금 다시 읽어보면 또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네. 이 책 정말 스테디셀러잖아요. 네네. 연금술사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는데 또 이 책 별로야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세에는 항상 그런 게 따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댓글도 있지만 또 나쁜 댓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연금술사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너무 단순하다. 단순하다. 무슨 동화냐? 너무 직설적이다. 뭐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하는데 실제로 진짜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소설의 탈을 쓴 자기계발서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깎아내려요. 근데 이 단순함, 직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유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해리포터만 해도 영화화되고 최근에 다시 드라마도 다시 리부트 되잖아요. 맞아요. 그 해리포터만큼 많이 팔리고 유명한 책인데 아니 도대체 얘는 왜 영화가 안 되지? 영화된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작가가 반대해서. 아, 그래요? 네, 원작자가 반대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판권을 안 내준대요. 이유가 영화를 할 때 이 단순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건대요. 근데 영화가 또 이렇게 너무 단순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타협이 안 돼가지고 아직 영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단순함이 특징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일단 흥미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네.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판권을 준다고 해도 지금 됐다라고 다 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와. 네. 그 혹시 이 작가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파울로 코엘료는 원래 히피 생활도 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약도 경험하기도 하고. 마약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 활동하다가 투옥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본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음악을 하는데 작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사를 했는데 그게 또 꽤 잘 되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예술가적인 삶을 그냥 잘 살았잖아요. 네. 잘 살다가 갑자기 1986년에 39세의 나이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네네. 여기를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적 각성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순례자라는 소설을 처음 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김동호님이 연금술사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면서 연금술사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9세의 새로운 인생을 그러면 이 작가가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의외로 주변에도 40 전후에 그 이상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빛을 본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게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산티아고 길 순례가 39살이고 네. 사실 그 순례자라는 첫 소설은 1년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0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도 뭐 그러면 시작할 수 있기에는 이 사람은 작사가로 나름 히트를 쳐서 굉장히 전업하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에 굉장히 이 사람이 되게 잘 나갔지만 연금술사책이 처음 나왔을 때요. 이게 처음 몇 권 팔렸냐면 1988년에 나왔거든요. 네. 처음에 900부만 팔려요. 900부를 인쇄했는데 그걸 다 못 팔아서 제세를 못 찍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중에 된 거지 900부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 코너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주관적인 아주 그런 팩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900부라고 하면요. 인쇄를 1,500원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35만 원입니다. 책 하나 쓰는데 한 1년 걸린다라고 했을 때 1년에 135만 원은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제세까지 못 갔으니까 그냥 일세 찍고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는 내가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좀 아깝다. 다른 책들은 그래도 좀 팔려가지고 이 사람이 작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연금술사 내가 다시 한번 내야겠다라고 해서 판권을 가져와서 다른 출판사에서 내게 돼요. 근데 그게 1억 5천만 권이 팔립니다. 와. 제가 1,500원 계산해서 900부면은 13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똑같이 1,500원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1억 5천만 권이 팔리면 전 세계에서 네. 책만 팔아서 인쇄만 2,250억입니다. 와, 영화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부럽기 짝이 없죠 뭐.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처음부터 대박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열풍이 일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 작가 덕이라고요? 맞아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국에서 유명하게 만든 게 이 파울로 코엘류의 이 소설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한 40대 이상으로 가면 또 은퇴 직전 뭐 장기휴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국에서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지? 따라 올라가 보면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쓴 순례자라는 그런 소설이나 거기서 이제 그 길을 걷는 순례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 나는 소설도 약간 영적 각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되면은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가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이요. 네. 그 산티아고에 뭐가 있냐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러니까 여러 루트로 시작하는데 목적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도 거기가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성 야고보의 그 시신이 묻혀 있는 곳. 아, 그래요? 네, 그 묘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지순례식으로 떠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인생을 좀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든가 뭔가 나 혼자 생각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산티아고 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아서요. 그런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맨날
밤마다 숙소에서 만나는 사람끼리 왜냐면 비슷하게 가면 비슷하게 만나잖아요. 어제 만난 사람, 그제 만난 사람 친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밤마다 놀게 바쁘다 이런 얘기도 또 있어서 그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놀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거네요. 남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자꾸 되고 있어서 아이고. 그러려면 요즘 같은 경우엔 북한산 둘레길만 걸어도 좋지 않나. 어차피 나를 돌아볼 거면. 맞아요. 굳이 예.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요즘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5821님이 요즘 바빠서 책을 잘 못 읽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집에서 책의 장마에 빠져봐야겠네요. 그 첫 권은 연금술사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정경환님이 기대 못 미치는 책이었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으니 감사했던 거로요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책 코너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대처럼 우리 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책을 빙자한 아침 수다거든요. 네. 책을 그냥 이거다 코너는 있다라는 그런 거서 원래 제가 이름을 책빙수 정도로 하려고 그랬어요. 책을 빙자한 수다. 오, 네.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근데 이게 빙수는 너무 여름 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름 시즌만 하고 사라지게 될까봐 책빙수는 좀 안 되겠다. 그냥 책을 빙자한 그냥 수다를 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일단 뭐 책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책의 뼈대를 간단하게 말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너무 간단해요. 스페인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가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여정.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게 연금술사입니다. 똑같네요. 네. 그 술래길과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쵸. 나를 돌아보는 여정. 맞습니다. 네,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 여행 소설이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여행을 떠나는 여행 소설이라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찾아가는 길이니까. 근데 이게 여행 소설이라고 하기엔요. 2시간 거리를 1년 동안 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그 이집트 쪽으로 건너가는 그 해협 있죠. 그 바다를 건너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피라미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도둑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돈을 벌기 때문에 그 거리를 가는데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줄거리를 혹시 지금 또 까먹으신 분이 많으니까 네.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 줄거리를 조금만 또 말씀드리자면 좋습니다. 산티아고라는 이 청년이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이 있다라는 꿈을 반복해서 꾸고 예언자를 만나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 자기 양을 다 팔고. 근데 아프리카에 도착한 바로 그날 도둑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죠. 이거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분명 도둑이다. 또 이제 뭔가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알아채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라 순수해서 금방 이렇게 좀 도둑을 맞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데 또 파는 재주가 남달라 가지고요. 또 돈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한번 아니야 내가 여기에 왜 왔지? 보물을 찾아가야 돼라고 하면서 자아의 신화에 도전해서 사막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에서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고 네. 또 연금술사를 만나면서 만물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피라미드에 도착한 산티아고가 거기서 또 근데 이게 스포는 스포인데 지금까지 연금술사를 안 보신 분은 읽을 생각이 없다라고 보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 뒤 얘기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가 거기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강도를 당해가지고 그 강도를 한 사람 대장한테 네. 사실은 그 대장은 보물이 그러니까 산티아고의 고향 근처 교회에 있다라고 꿈을 꿨는데 자기는 가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티아고의 교회 근처에 오히려 보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던 곳에 원래 보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라미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보물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정 자체가 보물이었다. 뭐 이런 깨달음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사랑 뭐 이런 것이다라는 깨달으면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또 운명적인 여인도 만났고 또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연금술이면은 금속을 황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연금술사는 만물과 대화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마치 산신령 같은 모습인데 맞죠. 네. 이게 서양에서는 연금술사 이미지가 네. 그런 건가요? 이 연금술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냥 황금을 하는 거니까 그 굉장히 돈만 밝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연금술 개념이 뭐냐면 만물을 진화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진화를 촉진하면 금속의 최종 진화태가 황금이다. 그래서 이제 금이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요 연금술을 후원하고 연금술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이유가 사람한테 쓰면은 사람의 마지막 진화태가 불로장생이에요. 오. 네, 그래서 해리포터 1편 제목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거든요. 맞아요. 이 마법사의 돌이 바로 연금술에 나온 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볼드모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지만 볼드모트 같은 경우가 왜 이걸 확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황금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원래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불로장생이잖아요. 이 그렇죠. 돈을 쓰다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죠. 장수. 네. 지금 여기서는 네. 장수인데. 불로, 그러니까 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로장생이 엄청 후원을 해서 연금술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동양에서도 그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진시황이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그 네. 불로장생하면 진시황이 떠오르잖아요. 네. 진시황이 죽은 나이가 한 50살 정도예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환갑도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불로불살 위해서 수은도 먹고 그랬대요. 아유. 그러니까 자기 병을 더 촉진시킨 거죠.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도 불로장생을 찾았던 진시황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불로장생을 찾기 위해서 서불이란 사람을 한 3,000명 그 부하를 줘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거든요. 찾아와라. 근데 서불이 제주도를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주도의 정방폭포를 보고요. 네. 와, 여기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서불 과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새겨놓고 갔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여기가 다시 서불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다라고 해서 그 근처 포구를 네. 그거를 줄이면 서귀포거든요. 서귀포란 지명이 서불이 왔다 간 곳이라는 그런 지명이에요. 아, 몰랐어요. 네, 그 서귀포 가보면 그 서불 박물관 같은 게 있습니다. 오. 네. 오, 한번 가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 연금술사의 주인공 그 산티아고도 불로불사를 찾아서 헤매는 건가요? 근데 이 소설이 매우 직접적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하고 직접적이라 하셨죠.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진짜 보물인 네, 거잖아요. 진짜 보물이고 나중에 보물을 찾아요.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이런 소설의 수법이 장사 수완도 좋고 그러니까 크리스탈 팔다가 네. 나 장사 되게 잘하네, 부자가 되네, 알고 보니 나의 장사 실력이 나의 보물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은 진짜로 보물을 찾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실제로 보물을 찾으면서 끝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직접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기도 해요. 모든 자기계발서들이 대부분 평범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 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온 힘을 다해 원하면 네. 우주가 그 일을 실현되게 도와줄 것이다라는 네,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도 해요. 온 우주가 지금 나를 도와준다. 네,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서 네. 정말 간절히 원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네, 워낙 이게 직접적이니까 그래서 고지고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좀 일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온 힘을 다해 원하면 우주가 그 일이 실현되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이대로 하면요.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 원하기만 하면 도와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좀 평범하게 바꾸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추구하는 용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여기서도 크리스탈 가게 주인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가 두려워서 아예 그러니까 실현되면은 그다음에 나 뭐 하지? 라고 해서 그 꿈을 실현할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사망에서 만난 영국인이 있었는데 이 영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술을 찾아 헤매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었군요, 다들. 네. 정말 중요한 게 앞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산티아고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의 자유를 굉장히 부러워요. 너는 어디든 갈 수 있구나.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거든요. 그냥 약만 팔면 돼서 떠나지 못하게 가로막을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과감하게 떠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이런 용기가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가지게 돼서 돌아가면은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그냥 피라미드를 가거든요. 거기서 사랑을 찾고 더 나은 보물을 찾잖아요. 이런 용기,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가 결국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늘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만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용기를 낼 만한 그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시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네. 일은 일이잖아요. 100을 가야 되는데 1 가고 놓고 뭐 반 갔다 50 갔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이 뭐 이 방송 또 성적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들을 텐데 네. 성적이 낮은 학생이 갑자기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너무 높잖아요. 실현하기도 어렵고 네. 멀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다음 중간고사에 평균 1점만 높이자라는 목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점을 몇 번 높이다 보면 어느새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실력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시간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 등산에서 제일 힘든 게 등산 가는 길이 아니라 등산 가기 직전에 그 입구, 지하철을 타고 버스 타고 산 입구에 도달하는 게 제일 힘든 길이래요. 그 헬스장 가는 것도 제일 그렇죠. 힘들고요. 그 일을 내가 한다. 그 일을 하고 내일은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보면 내가 100도 할 수 있네?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아주 작게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시작이 반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5325님이 연금술사 부끄럽지만 아직 읽지 못했어요. 문제는 날이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넓고 읽은 책은 많은데 라고 하셨네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오늘 연금술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네요. 내일 말고 오늘. 네, 오늘이요. 맞아요. 네. 또 정경환 님이 이런 코너가 엄청 독서 자극제가 되더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손두희 님은 23년 첫 북스터디 연금술사였습니다. 힘들지만 스터디하면 책 읽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책을 읽은 사람들 또 네. 아직 읽지 못한 사람들 다 많이 계시는데 저희와 함께 이렇게 코너 진행을 하면서 맞습니다. 참여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읽는 사람 오늘은 많은 이들의 인생책으로 꼽히는 연금술사를 통해서 사람 읽기, 세상 읽기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장마였습니다. 8975님, 6192님 장마 보내주셨고요. 7205님 장마, 주부가 되니 장마철만 되면 음식 빨래들이 걱정투성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혜였습니다.